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었던 책이 있었거든요. 바로 천자문입니다. 약간 의외죠. 이 조선시대 공부하는 모습들 같은 것이 드라마에 나오면 서당에서요, 아이들이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느루황 이러면서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입문서가 천자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천자문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천자문을 인문학과 연결하여서 요즘의 감성으로 해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입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원이신 윤선영 작가님이 이 책을 편역하셨는데요. 이분이 머릿말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에 천자문이라는 책을 접했다고요. 이제 천자문을 다시 보자 라고 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버. 제가 장담하는데요, 대부분은요 천자문을 처음 보실 겁니다. 지금 나이가 40대 밑에, 40, 30 이렇게 그 밑에 분들은요, 학교에서 한문을 중요하게 가르친 세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정말 몰라요. 천자문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난히 신선해 보입니다. 일단 이 책을 보면서 놀란 것이요, 천자문은 그냥 글자 알려주려고 만든 독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보니까 안에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천자문 자체로도 하나의 훌륭한 책이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기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임금이나 법도, 지형의 풍속까지요, 이렇게 쫙 중국의 모든 것이요 천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천자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우리가 아는, 사실 거의 유일하게 아는 바로 그 하늘 천 따지 하고 시작하는 그 부분이죠. 저는 처음에 여기를 읽고서 너무 놀랐어요.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의 구성인데요, 이렇게 한자를 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이 있죠. 거기에 대한 해석, 그리고 개별 한자들에 대한 뜻부터 여기 이 한자에 관계된 얘기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쭉 해서 요 구절들에 대해서 인문학적 지식, 해석을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해석을 보는데요, 이 해석이 한편의 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처음 부분에 천지현황, 우주홍황, 일월영측, 진수열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을 보니까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광대하고도 거칠다. 해와 달은 찼다가 또 기울며 뭇별들이 줄지어 펼쳐져 있다. 와, 이 정도면요, 시를 잊은 그대에게 줄 만한 한편의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을 보니까 이 책이 팍 땡기더라고요. 글자 외우려고 아무 생각 없이 외우던 한자 모음이 아니라 시처럼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무순임금처럼 전설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상고시대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일컫는 말을 상고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느낌으로 보자면 전설의 시대? 아니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트는요, 윗사람은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공손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화하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윗상자 아래하자를 빼면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한자 화목이 되는 겁니다. 한자 설명을 해주니까요, 이렇게 가끔 아는 한자를 만날 때 반갑더라고요. 물론 아는 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들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이나 상황에서 따라야 할 예, 윤리, 법도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요, 인간과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파트는요, 중국의 정치, 문화나 제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주와 재상들이 나와요. 이 책이 인문학 책인 것이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에서 그냥 천자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어부터 다른 여러 가지 중국의 고전들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석을 만들어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의 늑비 강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일컫는 말로요, 항상 곁에 두어 새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뭘까요? 갑자기 느닷없는 퀴즈입니다. 셋 셀게요. 3, 2, 1. 바로 좌우명입니다. 좌우명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좌우명이 예로요, 논어에 나오는 증자는 매일 세 가지를 반성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데 충실하지 못했는가, 둘째는 친구와 사귀는데 믿음이 없었던가,
셋째는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늘 새기고 살았다라고 부연 설명에서 알려줍니다. 네 번째 파트는요, 인간의 도리와 사람의 행복 같은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포연팽제, 기여조강 같은 말이 있는데, 배가 부르면 삶은 고기도 물리고요. 포연팽제, 그 다음에 기여조강은요, 굶주리면 지게미와 겨도 달갑다 같은 인생의 진리가 써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조강이요, 지게미와 겨로 음식 찌꺼기 같이 거의 못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데요. 후한서에 이 조강을 함께 먹으며 같이 고생했던 아내는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나오는 그 조강지처라는 말에 바로 그 조강이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글을 읽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책은 천자문이 글자 독번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익히면서 이렇게 상고시대 중국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중국 기본서였다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천자문을 한 번쯤은 보고 싶었는데요. 생으로 천자문을 읽을 자신은 정말 없거든요. 뭐 어떻게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런 책을 통해서 보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자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용 위주로 읽으려고요. 그냥 휙휙 읽었는데 천자문의 구절을 읽고 그 한자를 익혀가면서 한자 보다 보면 한자 실력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라임인데요. 한자 보다 보면 한자 실력도 한자씩 늘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출퇴근 인문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출퇴근 천자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쓰면서 익히면 더 많이 늘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봐도요, 학습 효과는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해석만 읽어봐도요, 인문학서로서 충분히 의미도 있고요. 부모님들은요, 자신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애들은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인지 마법천자문 같은 책 아이들한테 꼬박꼬박 사주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약간의 불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애들은 아는 한자를 모르면 어쩌지? 모르는 걸 막 물어보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이요. 그런 불안을 또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서 해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따로 한자 공부하기에 시간은 없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한자를 볼 수 있으면 조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다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였습니다. 부제는요, 인문학의 첫걸음 한자를 읽는다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시안책방의 첫걸음입니다. 부담 없이 발자국을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